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자랑을 하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아이가 상을 탔을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순간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같은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자랑은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될 수도 있지만 관계를 깨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을 미덕이라 여겼던 옛 성현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빛난다고 했어요. 니체는 강한 자일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쇼펜하우어는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이 비어 있다고 말했죠.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조용히 즐길 뿐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반면 과시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질투와 반감을 사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랑과 진솔한 나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자랑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왜 자랑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면서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재테크 방법을 발견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돈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먼저, 돈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칭찬해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질투를 느끼고 누군가는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체는 강한 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을 드러내지 않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죠. 또한 돈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들, 급전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는 지인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과시하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말했어요. 부를 과시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결국 돈 자랑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소비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자랑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고 점점 더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죠. 부처님도 물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셨죠.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렇다면 돈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랑 대신 나눔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은 곳에 쓰고 베푸는 것이 더 많은 존경을 받게 해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돈은 가질수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타인을 돕는 데 활용합니다. 그럴 때 돈은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품격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결국 돈 자랑은 단기적으로는 뿌듯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돈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한때 빛났던 순간들, 노력 끝에 얻은 성공,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기억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영광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죠. 한때는 감탄하며 들어주던 사람들도 또 그 얘기야 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니체는 과거에 사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고 했어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지나간 시간을 되풀이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돼요. 성공의 기억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현재를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앗아가죠. 쇼펜하우어도 자신이 위대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어요. 또한 과거 자랑은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의 고민을 듣다가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공감을 원할 때가 많거든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상대방이 공감받고 싶어 하는 순간 내 과거를 앞세우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더 나아가 과거의 자랑이 많을수록 현재의 불만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 속에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군자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현재를 말한다고 했어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었어라며 상대방의 경험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지금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지죠.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나 이웃에게는 더 큰 위화감을 줄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우리 아이는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다른 부모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쁨과 감탄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 위축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론에서는 자랑이 많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자식 자랑은 아이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랑을 하면 할수록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죠. 쇼펜하우어는 관기대는 결국 실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자랑이 많을수록 아이는 실패하면 부모를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의 성취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랑이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 대신
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느라 고생했어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이 덜하고 아이 역시 자신의 노력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부처님도 자랑은 자기 만족이지만 격려는 서로에게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함께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또한 남의 자식을 축하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 자식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다른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줄 때 우리의 관계는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때 얻어진다고 했어요. 자식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간관계도 더 깊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술을 잘 마신다는 것, 운전을 잘한다는 것, 이것은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나는 소주 몇 병은 거뜬해라든가 나는 30년 무사고야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진짜로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위험한 착각일까요? 먼저 술 자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끄떡없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건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삶을 잃는다고 하셨죠.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제할 수 없는 쾌락은 결국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술자리의 매너죠. 운전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해 왔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운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고 겸손해요. 왜냐하면 도로 위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사회학적으로도 운전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도로에서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안전한 운전이야말로 진정한 배려고 동승자와 다른 운전자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술과 운전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절제와 배려예요.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결국 술과 운전은 자랑할 게 아니라 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나는 술을 잘 마신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술을 조절할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항상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로 안전한 운전자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남는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요. 칭찬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큰 용기를 줄 수 있듯이 자랑 섞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말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말은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어떤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죠. 니체는 말의 가치는 그것이 전달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의도로 말했든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말의 의미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단순히 기쁜 마음에서 이번에 집을 장만해서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는 그 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상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언어는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공감할 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배움을 나눌 때
사람들은 우리를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죠. 쇼펜하우어도 뛰어난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출 줄 안다고 했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말로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순간의 인정과 주목을 받기 위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면 그것이 부담이나 질투가 아니라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말을 돌아볼 시간이에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 말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 한마디가 남기는 흔적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 우리의 품격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서 결정되니까요.